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모두 304명이죠. 이 중 단원고 학생과 교사 245명을 제외하면은 43명의 일반인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들 유가족들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는데요. 굉장히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경고장, 한마디 경고장을 보낸 건데요. 관련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네. 유족들의 얘기, 오늘 어떤 게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43명의 희생자를 낸 유가족 대표들인데요. 이분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일단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 법안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8월 안에 제정해라. 민생 법안하고 연계시켜서 이 문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유가족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지 말아달라. 한과 원한이 맺힌 우리들의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나온 얘기만 쭉 보면 기존의 유가족으로 알려졌던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들이 중심이 됐던 유가족들 얘기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 포인트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유가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이 주문이 굉장히 가슴 깊게 다가오는데요. 어쨌든지 국민을 더는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빨리 진상조사를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달 안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문제로 인해서 국회도 더 이상 표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이고요. 세 번째는 특히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정말 유가족들의 한과 불신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에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표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같은 어떤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정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유족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뒤에서 피켓을 들고 이 정권 퇴진해라, 누구 잘못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는 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왜 정치 선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왜 유가족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저희한테도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거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금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민생 경제가 많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합의안 안에서도 충분히 이 유가족이 참여를 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로 인해서 따로 지금 막혀 있는 것들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에는 야당을 겨냥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가족 뜻이 반영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도 물론 사망자가 294명이나 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 희생자들은 지금 단원고 학생들에 비해서 희생이라든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묻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상조사위를 하루빨리 출범을 시켜야 되고 어떤 민생이라든지 국회를 발목 잡지 않는다. 수사권과 기소권 같은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체계에 위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겠다. 어떤 중심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노력으로 비춰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가족의 목소리 다 같이 하나의 목소리로 기소권과 수사권 요구하고 있고 여야의 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봤는데 오늘 새로운 목소리가 나온 거죠. 자, 근데 하중대 부국장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단원고 유가족들 목소리, 이거는 하나의 목소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조수진 차장이 아까 잠시 설명을 했는데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은 상당히 강경파가 대부분이죠. 예. 그 안에 소수의
이렇게까지 굳이 수사권, 기소권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예.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밖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특히 단원고 학생 245명이 학생과 그리고 교사의 희생자들이잖아요. 그 유가족인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 검찰이 여러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인천지검도 했고 목포지청도 했고 그리고 부산지검도 했고 여러 걸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죠. 예.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초적으로 뭐 세월호에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진도 BTS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아주 실무적인 사람들의 처벌, 예.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재난이 났을 때 국가가 제대로 재난 관리를 했느냐. 예. 그리고 지휘부, 예를 들면 장차관 이런 데서부터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은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특검을 가지고 할 때는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돼. 여당이 만약에 추천권을 한 사람이 하면은 기존의 검사들이 한 거하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게 바로 단원고 유가족들의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강경파의 목소리만 부각이 되는 게 현실인데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중도파들이 방향을 잡았다.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유족들의 목소리 중에 이 정치에 이용한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지금 7일째 단식 투쟁 중인데 다른 의원들도 지금 동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새정치연합의 강경파죠. 정청래 의원도 오늘로 3일째 단식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을 막겠다 하면서 광화문 농성장으로 찾아갔습니다만 오늘로 7일째 단식을 했고요. 단식을 이유로 의원총회 등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네.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 논의가 됐나요? 네. 오늘 아침부터 4시간 정도 열렸는데요. 이따가 오후 8시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자정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몇몇 강경파 의원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그랬고요. 또 오선 중진인 이미경 의원도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란 어렵지 않느냐. 우회적으로 내려놔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이죠. 이하경 의원의 경우에는 선수가 2번 다 KO를 당했으면 국민과 함께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번의 협상안이 당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면 이거는 당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네. 자, 그럼 새정치연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아까 세월호 유가족들만 하더라도 어떤 중도적인 목소리, 그다음에 방향을 잡는 어떤 자정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거는 바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희상 의원 등 중진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도 부족할 터에 비상대책위원장직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중진들이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방향 잡기가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8시부터 의원총회가 재개되면 각종 경론이 쏟아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또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일반인 유가족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에 어떻게 들렸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한 단식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